넷플릭스의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지난 5년 동안 한국에만 7,700억 원을 투자하더니 올 2021년 한 해에만 5,500억 원을 오로지 한국 시장에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문학적인 투자의 결과가 킹덤, 오징어 게임, 지옥 등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배우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을 때, 페르소나에서 4명의 감독과 아이유가 주목받았을 때, 사냥의 시간에서 이재현에게 시선을 빼앗겼을 때, 그리고 곧 공개를 앞둔 수리남의 하정우와 황정민 배우가 차례로 세계시장 점령을 준비할 때 넷플릭스가 주목한 배우는 따로 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면 아예 그 등장인물로 감쪽같이 자신의 얼굴을 감춰버리는 한 한국인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을 때만 해도 많은 작품 중에 돌연변이가 하나 나왔겠거니 하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발리우드라는 독특한 포맷으로 인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을 때만 해도 곧 영어권 작품이 1등으로 올라오겠지라고 과소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상과 예측과 부정적인 전망들을 깡그리 깨버렸습니다. 보통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1위를 차지한 오리지널 시리즈라느니 넷플릭스 공개 후 가장 많은 유료 구독자 수가 시청한 드라마 등등의 순위로 성과가 측정됐지만 진짜 놀라운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봉 후 첫 28일 동안 전체 시청 시간이 무려 16억 5,045만 시간, 이를 연으로 계산하면 무려 18만 8천년의 시간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의 역대 히트작 순위와 시청 시간 자료를 공개했는데 무려 18만 8,400년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오로지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는 데 소비됐습니다. 첫 현생 인류가 20만 년 전 아프리카 보츠나와에 처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첫 인간이 태어나 현재 2021년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 오로지 오징어 게임만 감상한 겁니다. 영어권 드라마 1위를 차지한 브리저튼 시즌1의 경우 총 6억 2,549만 시간으로 오징어 게임과는 10억 시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영원히 1등을 기록할 것 같던 오징어 게임도 인간 광기의 극단을 보여준 유아인 주연의 지옥이 등장하면서 순위가 하락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장르물이 또 한 번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것이죠. 11월 19일에 공개된 이 드라마는 단 24시간 만에 오징어 게임을 누르고 1위로 올라섰는데, 하루 뒤 아케인이라는 애니메이션에게 1위 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다시 1위를 되찾은 후 9일 연속 전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장기 흥행에 기틀을 마련해 두었죠. 무엇보다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는 시즌2가 확 실시되면서 전세계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빨리 시즌2를 제작하라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어 더 기대가 되죠. 그러나 현재까지 오징어 게임이 남긴 후유증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드라마 자체가 남긴 충격적인 스토리도 그렇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단연 배우들입니다. 현재까지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죠. 이정재 배우의 경우 극중 찌질한 아저씨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관심을 끌더니, 며칠 전에는 잘생김의 정석으로 불리는 디카프리오와의 다정한 투샷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정호연 배우는 모델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오징어 게임의 새벽을 맡아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오징어 게임 공개 전 40만 명에 불과하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무려 2,3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준 연기력이며 세계 시장에서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미국 3대 메이저 에이전시인 CAA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스티븐 스필버그, 브래드 피트, 메릴 스트립, 조지 클루니, 윌 스미스 등이 소속된 초대형 에이전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조상우 역을 맡았던 박혜수 배우는 의외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극중에서 우승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승만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나, 의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이정재 배우나 정호연 배우에게로 향했었죠. 그런데 이 박혜수라는 배우는 넷플릭스가 가장 주목하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배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박혜수라는 배우는 TVN에서 방영된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드라마로부터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07년 최강 코미디 미스터 로비라는 연극으로 대중 앞에 서기 시작했지만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주로 뮤지컬과 연극계에서 활동하면서 연기력만큼은 만렙을 찍었으나 2015년까지 그의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대표작이 없었습니다. 2015년 육룡이 나르샤에서 이지란을 연기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후부터 추진력 있는 연기 행보를 시작합니다. 영화, 드라마 가리지 않고 출연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2017년 응답하라 시리즈의 신원호 감독의 부름을 받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시작을 알린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드라마에 주연으로 낙점된 것이죠.
특유의 비성이 섞인 발성과 안정적인 연기 톤으로 완벽한 김재혁을 연기한 그는 이후 승승장구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영화 양자물리학에서도 서예지 배우와 함께 주연을 맡았고 큰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박혜수라는 배우의 연기가 엄청나다는 소문과 함께 입소문 하나만으로 관객을 끌어모았죠. 그랬던 그가 보인 행보는 기존의 배우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이 아닌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대거 작품 활동을 하면서 필모를 가득 채웠으니까요. 보통 인간은 변화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상황을 즐기는 이들도 많지만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많죠. 2011년 한국에서 TV조선, JTBC, 채널A 등의 종합편성 채널, 즉 종편이 개국한다고 했을 때 많은 연예인들이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종편에 출연하기로 확정됐다는 기사만 올라와도 온갖 악플에 시달려야 했고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신동엽, 김용만, 컬투, 정준하, 김병만, 이수근, 정영돈 등등의 방송인들이 종편 출연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마어마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특히 김병만의 경우 개콘에서 달인 코너를 이끌면서 큰 박수를 받았지만 종편 출연 사실이 전해지고는 이제 짜증을 주는 광대라고 불리며 악플 공세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종편은 기존의 지상파가 보여주지 못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10년 전 왜 비판이 쏟아졌는지가 무색할 만큼 지상파보다 훨씬 더 볼거리가 많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넷플릭스 역시 처음 등장했을 당시 이러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2017년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기존의 영화 배급사가 아닌 넷플릭스라는 기업과 손잡고 개봉한다고 했을 때도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제작사, 감독, 극장 등 이해 당사자뿐 아니라 관객 사이에서도 논란이 제기됐죠. 영화산업 생태계를 망친다, 넷플릭스가 미디어 산업을 잡아삼킨다 등등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판이 쏟아졌고 봉준호 감독 역시 비난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박혜수의 행보가 특이합니다. 2019년 아이유로 잘 알려진 이지은이 주연으로 출연한 페르소나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습니다. 해당 영화는 4명의 감독이 아이유를 주인공으로 각각 다른 캐릭터와 스토리를 선보이는 옴니버스라는 특이한 장르입니다. 박혜수 배우는 그중 2편 콜렉터에 출연하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들의 심장을 수집하는 아이유에게 찌질하게 매달리다가 심장을 꺼내주는 남성으로 등장하죠. 특이한 설정이기는 했지만 박혜수 배우에게 어떤 배역이든 찰떡같이 소화한다는 타이틀을 안겨주었는데요. 그리고 이후 넷플릭스의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넷플릭스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20년 개봉한 사냥의 시간에 등장하더니 2021년 전무후무한 기록을 쓴 오징어 게임에서, 그리고 앞으로 공개를 앞둔 설경구와 함께 출연한 야차, 종이의 집, 그리고 하반기 최대 기대작인 수리남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박혜수 배우는 넷플릭스와의 작업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상상력과 제작사, 연출가들의 소재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해 아티스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이죠. 그가 출연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역시도 지상파에서는 방영될 수 없어 결국 넷플릭스 품에 안기기도 했는데요. 올해 개봉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박혜수 배우도 등장하는 작품으로 수리남이라는 시리즈입니다. 넷플릭스를 비롯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올해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용서받지 못한 자, 베를린, 공작 등 선굵은 작품을 연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잡은 윤정빈 감독이 하정우, 황정민, 조우진, 유연석 등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배우들을 한 작품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남미의 수리남이라는 국가를 완전히 장악한 한 한국인 범죄자 이야기를 그리는데, 이 남자를 검거하기 위한 국정원의 비밀작전을 다뤘습니다.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국정원과 그를 잡기 위해 펼쳐지는 숨막히는 첩보전이 그려질 예정인데, 화려한 액션물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작품이죠. 드라마에서 하정우는 수리남에서 사업을 시작한 사업가로, 황정민은 수리남을 장악한 범죄자로, 박혜수는 국정원 팀장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명품 배우들이 보여줄 드라마는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까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의 등장은 기존의 영화에서, 지상파 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배우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었고, 기존의 방송사들이 다루지 못하는 감독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앞으로 넷플릭스를 통해 저희의 눈과 귀가 즐거운 작품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